영등포구 양화동의 선유도 공원. 아이들에게 소풍은 언제나 즐겁다. 그러나 오늘 소풍은 조금 특별하다. 선유도 공원의 역사와 생태를 공부하는 나들이기 때문이다. 선유도 공원에서 이런 체험 나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3년부터였다.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된 선유도 공원의 의미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탐방교실은 체험학습장으로 인기가 높다. 도심 속에서 살아있는 자연을 배우고 느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공원에 그 탐방객이 많은데요. 연중 한 700회에 28,000명 정도를 탐방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굳이 체험학습을 위한 공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선유도 공원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환경도 좋고 꽃도 많고 볼 것도 많아. 선유도 공원은 도심의 공원으로서 주민들이 산책하고 즐기는 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도 좋고 나무도 좋지. 뭐 산책하기도 좋아요. 뭐 자전거 타기도 좋고 뭐 그런 거 다 좋아요. 가까운 옛날 이곳이 정수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먼 옛날 이곳에 신선도 논일다 간다는 산봉우리 선유봉이 있었다는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한강을 굽어 보았다던 선유봉. 선유봉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한 장의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전면에 우뚝 서 있는 산이 바로 선유봉이다. 선유봉은 관악산과 청계산의 서쪽물과 안양천이 한강에 합류하는 지점에 북구처럼 솟아난 산봉우리였다. 고향에 갔다고 그래가지고 고향의 선이라고도 그렇게 불려졌는데 선유봉에 그 암석이 옛날에는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유봉에 그 암석이 많고 꿋꿋하고 그래가지고 황하에 있는 중국에 황하에 있는 지주봉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들도 했다고 그러는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양화대교 있죠? 그 양화대교 남단인 양화나루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배들을 타고 마포를 건너갔는데 그 양화나루부터 마포의 그 잠두봉까지 이루는 그 한강의 그 이제 절경소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시도 쓰고 또 그림도 그리고 또 무슨 노래도 하고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중국 사신들이 거기 둘러보고는 경탄회가 그런 풍경이 너무 아주 감동적이어서 중국 사신들도 거기서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 중국이 문화교류가 이루어졌던 그런 아주 유명한. 선유봉 및 강변에는 나루터가 있었는데 바로 양화나루다. 양화나루는 고려시대부터 번성했던 나루터로 양평동과 양화동은 모두 양화나루 부근에 있었다. 행정구역상 양평동은 경기도 금천현에, 양화동은 경기도 양천현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양화나루 근처의 벌판이라는 의미의 양평동, 양화나루가 있던 부근의 마을이라는 뜻의 양화동은 모두 양화나루와 관련이 있다. 지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두 지역은 양화나루가 생긴 고려시대부터 선유봉이라는 산의 영향을 함께 받고 있었고 근대 초까지 고기잡이와 밭농사를 주로 했었다고 전해진다. 정선의 작품 선유봉은 안양천 건너 염창리 쪽에서 본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 한가롭게 떠있는 나룻배와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집들에서 마음까지 평화로움을 얻는다. 겸재정선은 선유봉 산수화의 대표 화가였다. 선유봉은 물론 양화환더, 소확후활, 금성평사에서 선유봉에 대한 정선의 애정과 지금과는 다른 선유봉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선유도는 섬이 아니었었고 봉우리였었어요. 어떤 봉우리인가 하면 그냥 강가에 있는 그 절경이죠. 이렇게 산 봉우리가 우뚝 서고 그 밑으로 이제 나룻배가 도달하는 그런
나루터가 있고 그 모래톱이 있고 그러니까 한강 주변에 아주 아름다운 조그만 산봉우리였었죠. 그렇지만 아주 한강 주변에 있는 여러 절경들 중에 하나인 그래서 조선조 때 겸재정선 진경산수하의 대가인 겸재정선의 그림에 보면 선유봉이 아주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 선유봉을 보면 신선이 논이는 곳 같다 이런 것입니다. 겸재정선의 또 다른 작품 이수정. 이 그림에서 멀리 우뚝 솟아있는 산 역시 선유봉이다. 그런데 이수정이라는 정자가 있는 이곳은 어디일까? 먹이를 앞에 두고 있는 쥐가 금방이라도 도망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이름 붙여졌다는 산, 바로 쥐산이다. 특별히 유명한 것은 쥐산 그 가운데 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연지의 연꽃이 너무 이뻤다고 그래. 그래서 고려 때는 임금님이 거기를 수시로 오셔서 그 연꽃을 구경하고 가시고 또 외국 사신들도 거기 오셔가지고 그 경치를 그 뛰어난 경치를 구경하고 가는 아주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절경지였다고 그래요. 영등포구의 유일한 산인 쥐산. 쥐산은 선유봉과 함께 한강의 절경이었다. 그러나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어 안타까워하던 이들에게 최근 선유봉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물속으로 뛰어드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슬피 울며 노래를 부른 여인. 여인의 노래는 공무도화가로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그런데 공무도화가의 배경이 선유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주장을 제기한 사람은 향토사학자 손지영 씨. 광리자고의 저 여옥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의 가요 공무도화가는 해동 역사의 기록에 의해 지금껏 그 배경이 대동강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손지영 씨는 또 다른 사료를 통해 공무도화가의 배경이 선유도라고 주장한다. 제가 강서 역사를 찾아서 정립하기 위해서 규장각에 가서 고서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강서 관련 옛 고서들을 찾던 중에 1899년 광무 3년에 양천 군수로 계셨던 박준우라는 분이 양천 군읍지 지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뜻밖에도 양화도에서 공무도화가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전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천 지역의 기록서인 경기 양천 군읍지에는 공무도화가와 관련된 사실로 보이는 기록이 남아있다. 광리자고의 저 여우기가 양화도에서 사람이 빠져 죽는 것을 보고 공후인을 지어서 공후를 탔다. 공무도화가의 진원지가 선유도라고 판별이 되었다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선유도에 공무도화가의 진원지라는 표석도 세워서 널리 알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영등포구에서는 이 좋은 소재를 문화 이벤트로 디포르마 시키든지 해서 이 영등포구의 이미지로 적극 부각시키고 살려야 될 것입니다. 역사의 무대이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선유봉. 그림으로 문학으로 노래로 남아있는 절경. 그러나 선유봉의 이러한 위풍당당한 자취는 근대 초에 들어 사라지기 시작했다.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흥군 북면에 속했던 양평동과 김포군 양동면에 속했던 양화동, 10살 때까지 선유봉 아래 마을에 살았다는 김광수 씨. 김 할아버지는 당시의 마을 전경에 대해 이렇게 회상한다. 장 맞으면 물이 들어왔고 네. 나 자랄 때는 네. 장 맞으면 물이 들어왔고 장마가 없으면 물이 그냥 말라서 저 나룻대 저기만 물이 좀 있었다고. 여기만. 한강에 인접한 영등포 일대의 마을이 그랬듯
양평동과 양화동 사람들에게 최대의 공포는 물이었다. 선유봉 부근의 마을은 해마다 여름 장마 때면 수해를 당하곤 했다. 도당나무가 있었다고. 여기 도당나무가 있어가지고 산 꼭대기에 와서 제일 지냈다고. 우리 어려서 그건 모르지만 당고사 지내는 나무가 있었어 예전에. 그래서 거기 와서 지혜를 지냈다고 해마다. 당시 양평동 일대 주민들은 홍수가 나면 선유봉 높은 계곡에 있었던 용화사로 대피하곤 했다. 6.25 전쟁으로 용화사는 사라졌고 사찰에 있었던 부처와 미륵은 노량진의 극락정사에 모셔져 있다. 한편 1925년 대홍수 이후 일제는 홍수를 막기 위해 한강 개수 계획을 세웠고 선유봉 마을 주민들에게 이주를 강요했다. 김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선유봉을 떠난 것도 1936년경이었다. 소화는 11년도 일본 소화 11년도에 이사를 나갔는데 장마가 져서 그때 이사 가려고 준비들을 그 해의 준비를 다 저 지금 말하는 지금 저기 양평동 육가 걸로 이사 가려고 집들을 다 장만하고 그때 이제 걸로 이사를 갈 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 서기는 1936년이 되나? 그때 여름이지. 그때 이제 이사를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배 타고 그냥 건너갔어 장마에. 주민들이 모두 옮겨가자 일제는 선유봉과 쥐산을 채석장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강가에 홍수방지 뚝을 쌓고 여의도 비행장으로 가는 도로를 놓기 위한 것이었다. 1945년까지 선유봉의 절반 이상이 깨져나갔다. 이제 선유봉과 쥐산은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나 학교 다닐 때는 저 양천에 학교 다녔다고. 양천에 학교 다니니까 거기서 갔다 오면 그저 거기서 쉬었다도 오고 추석 때는 이제 거기서 솔잎 뽑아오고 오고. 여기 선유봉사는 소나무가 그렇게 없었어. 근데 거긴 소나무가 주사는 그냥 조그만 소나무들이 엄만했다고. 그래서 거기서 솔잎 많이 뜯어왔어. 선유봉에 살던 주민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옛 자취도 찾을 수 없게 된 지금 선유봉은 그저 기억 속의 단상이 되었다. 선유봉과 쥐산이 깎여나간 것처럼 드넓은 모래밭과 밭농사를 짓던 땅에는 공장지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양평동과 양화동 일대는 주택가가 넓게 생겨났고 상업지대도 만들어졌다. 46년 영등포구 양평동과 양화동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산업지대로서의 명맥도 계속 이어갔다. 그러나 커져가는 마을과 다르게 선유도는 순환의 시대를 겪게 된다. 미군정 역시 도로 건설을 위해 선유봉에서 돌을 채취해 갔고 1962년 당시 윤태일 서울시장의 양화대교 공사로 선유도는 더욱 황폐해졌다. 길이 1108m, 너비 13.4m의 제2한강교, 즉 양화대교 건설로 겨우 남아있던 선유봉의 흔적마저 사라지고 주변엔 3만여 평의 모래밭만 남게 됐다. 개발 우선주의의 결과였다. 그 한강 주변의 절경에 파괴된 역사, 그것을 사실은 되돌아보면 선유봉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강 전체가 기가 막힌 자연의 절경이었었는데 개발 시절에 그걸 하나씩 다 깔아뭉갠 거죠. 참혹한 일이죠. 참혹한 일이죠. 68년 시작된 한강 개발은 선유봉을 결국 섬으로 만들었다. 현재의 강변북로인 한강 제방도를 건설하기 위해 선유봉 앞 모래를 파야 했던 것이다. 70년대 도시와 공업화에 따라 선유봉은 또 한 번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는 양평동과 양화동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70년대 이후 영등포구에 공단이 밀집하면서 양평동과 양화동 일대에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다. 서울시는 늘어난 서울 서남부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78년 선유도에 정수장을 건설했다.
당시 선유정수장은 팔당에서 끌어온 물로 하루 95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만들어냈다. 한편 쥐산은 양화 인공폭포가 설치되면서 서울의 새 관광 명소가 된다. 비록 옛 이수정의 모습이나 쥐산의 자태는 사라지고 없지만 영등포구 유일의 산으로서 쥐산은 또 다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수 공장으로 70년대에 활용을 하다가 한 20여 년 쓰다가 이제 정수장이 기능이 이제 거기에 적절치가 않아져 가지고, 왜냐하면 수질이 많이 오염돼서 이제는 서울 시민들이 지금 선유도의 정수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먹었어서 영등포 일대 많은 사람들이. 근데 수질이 악화되니까 폐쇄한 거죠. 20년, 25년인가 하다가. 양화대교 가운데 놓여진 선유도는 버려진 섬이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변화가 찾아왔다. 2002년 과거의 정수장 시설을 일부 남겨둔 채 자연을 더딥혀 탄생한 선유도 공원은 국내 최초의 재활용 생태공원이다. 물이 테마가 되는 생태공원인 선유도 공원은 테마공원인 수질정화원과 소생식물원, 녹색기둥의 정원과 시간의 정원 등의 시설로 거듭났다. 이러한 의미를 인정받아 올해 4월에는 대통령 자문 건설기술 건축문화 선진화위원회에서 선정한 이달의 건축환경문화로 지정되기도 했다. 건축학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해방 이후에 수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그랬지만은 선유도 공원 같이 이렇게 깊은 의미를 갖는 공원이자 우리들의 건축물인 그건 굉장히 드물다. 왜 그렇게 제가 높이 평가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공원을 만들든 뭘 하려면 항상 기존의 것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거기에다 새로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수 공장에 있는 수많은 구조물들을 재활용해서 공원으로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 공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참 매력적이고, 그것이 한강에 떠 있다는 것도 근사한 일이고, 또 하나 근사한 일은 그게 물과 관련된 시설이었었기 때문에 수생식물을 중심으로 한 공원을 만든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생태학적으로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가서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생식물을 키우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정화해가지고 마치 정수 공장 때처럼 공급해서 그것이 이렇게 순환하도록 이렇게 만들었고, 전시장도 있고 조그만 회의할 수도 있는 공간도 있고. 버려진 땅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한 선유도 공원. 산은 깎여져 자취를 찾을 수 없지만 선유도 공원은 선유봉의 옛 기억을 안고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 다시 한번 푸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공원으로 재탄생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유도. 그리고 인공폭포 설치로 새로운 명소가 된 쥐산. 이들이 재탄생한 것처럼 공장지대로 인식되어 왔던 양평동과 양화동도 2009년까지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오늘의 새로운 역사는 어제의 기억을 담고 있다. 선유봉의 정기를 안고 양평동과 양화동의 오늘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